안녕하세요. 보육노동자 알아야 쓸 수 있는 권리, 알쓸 권리 진행을 맡은 공공운수 노조 보육지부 한미영 지부장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노무사님이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준영 노무사님 뒤를 이어 함께할 돌꽃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기홍 노무사입니다. 보육교사 알쓸 권리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동영상도 촬영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그럼 알쓸 권리 제4편에서 저희가 살펴볼 주제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오늘은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기도 한 징계, 해고, 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징계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경위서와 심할서인데요. 경위서와 심할서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반성하는 문구와 죄송하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 네, 먼저 경위서와 심할서에 대해서 잠깐 비교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위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시간순으로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를 의미하고요. 심할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을 담는 문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위서와 심할서 모두 반성하는 문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경위서나 심할서에 반성하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해서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위서는 일이 발생한 과정을 시간순으로 기술하고 심할서는 일의 전말과 함께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을 기술할 수는 있지만 반성하는 문구가 들어가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중요 포인트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반성하는 내용 강요하시면 안 돼요. 노무사님, 네. 프린터를 고장냈거나 신체 활동 후 아이가 근육통이 생겼다면서 심할서와 경위서를 요구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납득되지 않는 이유에도 심할서와 경위서를 꼭 작성해야 되나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경위서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원장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혹시 추후에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이렇게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상황을 대비해서 객관적으로 내용을 서술하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당하지 않는 명령이라 하더라도 업무 지시 불이행이 될 수 있으니 작성은 하지만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된다는 말인 거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신학기가 되니 보조교사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이건 정당한 일일까요?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담임교사 혹은 정교사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사용자 원장 임의대로 보조교사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담임교사와 보조교사의 업무의 내용, 임금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는 노동조건의 변경으로 해당하고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쓸 권리 제1편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알아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또 알게 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노무사님, 네. 만약에 노무사님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 노무사님은 바른 말만 하고 말도 안 듣고 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마!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럴 리는 없겠죠. 되게 황당하죠, 네. 질문이?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일부터 당장 아니면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라는 해고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선 근로기준법 제27조에는 해고를 할 경우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통지하여야 합니다. 원장이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러는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위법한 해고로서 그 해고는 무효가 되고요. 원장을 제외하고 만일 5명 이상의 노동자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다면 원장이 해고 시 충분한 기한을 주지 않거나 미리 이야기하지 않으면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해고예고 수당은 어떤 건가요?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예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해고예고 수당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해고도 당황스럽지만 원장이 해고 통보를 했는데 사직서까지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해고되었을 때 사직서 꼭 써야 되나요? 아닙니다. 원장이 이미 해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사직서는 쓰실 필요가 없고 절대 사직서를 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직서를 쓰게 되면 자발적 이사로 사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선 원장의 말을 거부하는 게 참 어려울 텐데요. 알쓸권리 제3편 임금과 사대보험, 퇴직금과 실업급여에서 심준영 노무사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 기억하시죠? 권고사직과 해고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해고 시 사직서의 제출 의무는 없지만 원장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다면 회사의 권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제출 등 명확한 사유를 기재하시고 꼭 사진을 찍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사 후에 근무했던 어린이집 원장이 퇴사한 선생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서 취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취업방해에 해당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과거 근무했던 어린이집 원장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통신행위로서 취업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꼼꼼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알아본 사례 이외에도 징계, 해고, 인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무수히 많은데요. 부당하고 억울하지만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된다면 언제든지 보육지부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오늘은 알쓸권리 제4편 징계, 해고, 인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김기용 노무사님은 어떠셨나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알쓸권리 제5편과 제6편도 함께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풍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 밖에 보육교사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은 여기 알쓸권리 책자에 다 담겨 있으니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건 이상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동료 교사들에게도 꼭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꼭 신청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보육교사 알쓸권리 제5편으로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산재, 성희롱, 일, 가정 양립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